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CL은 작년 9월에 10년 만에 신규 지정이 돼서 KCL 최고, 나의 직장 최고. 1월부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개의 다른 인증기관들이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 업무가 인증기관에 소속된 에너지 평가사라는 자격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 전문 자격이고 현재 전국에 한 600명? 여기 옆에 계신 두 분도 평가사. 어머, 가지고 계세요? 역시 스마트한 선배님들, 이 자리엔 저만 없네요. 특별함으로 지부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인증 업무를 시작을 했지만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느냐? 여러 가지 공신력이 있는 시험 인증 업무를 네.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라는 장점과 그리고 저희 부서가 건축물 에너지 관련해서 연구 업무를 같이 하고 있어요. 연구라는 것은 결국 이 제도가 얼마나 개선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제도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업무가 늘어나서 좀 힘드시진 않으세요? 아,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가전기기에서. 네, 냉장고, 세탁기, 네. 그리고 TV에도 붙어 있어요. 이거는 그 기기에 대한 효율 등급을 표시하는 제도이고 자동차에도 보시면 있습니다. 연비를 효율을 체크하는 표시 제도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에도 얼마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건물인가를 국가에서 인증해주는 제도가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 또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라고 합니다. 왜 하는 걸까요? 친환경을 위해. 네, 국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건축물을 만들어라 라는 취지로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제 규격에 따라서 에너지 효율을 평가할 수 있는 국가 공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어떻게 설계됐는지를 다 입력을 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가 1차 에너지 소유량이라고 하는데 그 값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등급이 높을수록 에너지를 적게 효율적으로 쓴다. 네, 1, 트리플 플러스와 7등급까지 10개 등급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의해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라는 것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의 법적 용어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다. 부하라는 것은 이 건물이 얼마만큼 필요로 하는가고 그 사람으로 치면 기초대사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부하는 기초대사량. 그러면 기초대사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음식을 먹느냐? 이게 이제 소요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적게 먹고 그 기초대사량을 다 해소하는 사람이 있죠. 에너지 효율이 좋은 사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좀 쉬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차선임님이 질문하셨던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인증 기준 이 3가지 요건을 다 만족을 해야 하는데 먼저 앞서서 에너지 효율 등급 1 인증에서 2+ 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라는 게 기본 요건. 에너지 자립률, 건물에서 얼마나 쓰는데 건물에서 얼마나 생산하느냐에 따른 자립률을 평가해서 20% 이상이 되어야지만 인증을 취득할 수 있고 그 다음 마지막이 결국은 잘 지었어. 어떻게 쓰는지 잘 쓰는지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하도록 현재는 기준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요건을 잘 만족했는지를 평가하는 게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다. 어떤 부분이 고려가 되느냐? 건축물에서 이제 쓰는 에너지의 부분은 굉장히 많은데 가장 주요하게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이 5대 부분을 평가를 합니다. 난방은 결국은 추우니까 따뜻하게 난방해야 되고 냉방은 더울 때 시원하게 해야 되고 쾌적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쓰느냐를 평가하는 거고 급탕은 결국은 화장실이나 욕실에서 따뜻한 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그리고 조명은 이 공간에 필요한 조도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그리고 환기는 신선 공기가 잘 들어와야 되는데 바깥 공기와 실내 공기가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 사실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교환하고 공급할 수 있느냐를 평가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평가되지 않는 에너지는 뭐가 있을까요? 핸드폰 충전? 그렇지. 맞습니다. 맞았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콘센트에 꽂아서 쓰는 에너지도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인데 평가 안 해요.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거는 사실 평가 방법론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일단은 현재 국가에서는 5대 부분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들이 구현되는지 아까 설명하셨던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시브, 액티브,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복합이 돼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 구현이 되는데, 먼저 패시브, 단열이라는 게 두꺼운 옷을 입으면 덜 춥거든요. 맞아요. 에너지를 적게 써요. 그걸 이제 열 관류율이라고 하는데, 열 관류율의 단위를 보면 와트 퍼 미터 제곱 켈빈이에요. 이 실내외가 있는데 여기서 상호 1도씨가 차이 난다. 그러면 단위 면적당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흐르느냐를 나타내는 그런 단위예요. 열 관류율이 크면 열량이 많이 흐른다. 네네. 그러면 에너지 소비가 많다? 많다. 열 관류율이 작다. 열량이 적게 흐른다. 그러면 에너지 소비가 적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가장 주요한 패시브 요소 중에 하나고. 열 관리율. 그리고 이제 창호의 열 관리율, 외벽의 열 관리율, 지붕의 열 관리율, 여러 가지의 고단열 외피가 중요하고, 공간에서 얼마나 에너지가 안 빠져나가게 하느냐가 고기밀. 고기밀. 태양광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가 일사조작. 뭐 이렇게 평가가 되는 주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엔 액티브인데, 액티브 시스템이 또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설비라고 하면 결국은 난방, 냉방, 급탑, 조명, 환기 모두가 설비를 통해서 에너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고효율 설비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조명 같은 경우도 되게 흔하게 쓰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것을 고려해서 설계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조도를 확보하는데 조명의 개수를 최적화하는 게 에너지 효율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 같이 업무할 내용 중에 이제 COP라는 게 있고, 그리고 조명 밀도라는 게 있어요. COP 효율이라고 하는 건 출력 대비 입력. 그러니까 아까 기초 대사량처럼 먹었는데 얼마나 해소가 되느냐. 이걸 히트펌프라고 해요. 냉난방 설비인데, 그 히트펌프에 보시면 용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출력이고, 이 기기가 얼마나 전력을 소비하느냐를 표시하는 게 소비 전력인데, 그럼 용량이 얘네가 출력할 수 있는 값이에요. 소비 전력은 공급해줘야 되는 에너지량. 입력분의 출력 해서 COP가 계산이 되게 돼요. 그리고 조명 밀도는 이 공간에 얼마만큼 에너지 효율적으로 조명을 설치했느냐를 평가하는 거라서, 여기 보시면 LED A, B 이렇게 나누는데 용량이 다 달라요. 소비하는 전력이 다르거든요. 그 차이에 따라서 공간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총 용량을 바닥 면적으로 나눈 개념을 조명 밀도라고 해요. 마지막에 신재생 에너지 많이 보시죠? PV라고 해서 태양광 발전 주차장, 옥상. 그 지열이라고 해서 땅의 온도가 연간 거의 일정해요. 깊이 들어갈수록 일정해서 그 열을 끌어다 냉난방을 하는 시스템을 지열 시스템이라고 해요. 인증 꼭 받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2050년에 국가가 배출하는 총 배출량 대비 생산해서 배출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그거만큼 저장해 줄이거나 해서 뉴트럴을 만들겠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건물 부분의 가장 주요한 전략이 이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인 사항이고, 2020년부터 이미 의무화가 시작이 돼서 2050년에 이제 전 건물로 확대하겠다라는 국가 목표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어지는 건물에만 규제가 되는 거죠? 일단 신축, 재축 또는 별동 중축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신축 수준의 건축물에만 일단은 의무화가 진행이 되고, 이제 내년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민간 건축물. 지금까지는 소유주가 공공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의무가 진행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제로 에너지 빌딩 5등급 수준의 설계를 민간 건축물에도 의무화하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 인증을 의무화하겠다라는 취지는 아니라서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 있고, 그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인증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민원인들이 인증기관에 신청을 해서 인증 업무를 하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PPT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